안녕하세요. 스피치코리아 김호정입니다. 자, 8월 18일 드디어 KBS 신입사원 공채 자기소개서가 이제 공개가 됐죠. 여러분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계신가요? 아마 항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올해 조금 더 보완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2022 KBS 신입사원 공채 자기소개서 아나운서 되어 있고요. KBS에 지원한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직무의 핵심 역량 중 본인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본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해서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나를 완벽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본인만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변화하는 방송 제작 환경에서 아나운서가 가져야 되는 역할과 가치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저희 학원에서 배운 저희 학생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도요, 사실 별로 항목에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항목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한다가 사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1차부터 시작해서 5차, 6차, 10차까지 있다고 쳐보세요. 이 모든 시험이 주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왜 볼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자기소개서도 똑같거든요. 아무리 문항이 많아도 아무리 문항이 어려워도 결국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다? 너의 능력이 뭐냐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막 써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5개의 문항에 대한 질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인의 역량, 본인의 차별점, 본인의 강점, 본인의 능력이 무엇이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렇게 백지를 놓고 먼저 시작을 해요. 이 백지에서 뭐를 하냐? 우선적으로는요, 나 이렇게 써보세요. 나.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이 뭐예요?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여기다 이렇게 써.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 본인이 생각하는 아나운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아나운서가 가져야 되는 인재상은 뭐냐라고 써요.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니까 얘랑 얘가 똑같아. 인재상이라고 써놓은 거랑 장점이. 그럼 얘는 아나운서 깜이지 뭐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요 안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장점과 이 역량이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가지 정도의 스토리를 텔링해 놓은 다음에 여기 자기소개서 항목 있죠?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능력이 어필될 수 있는 항목을 골라서 그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의 강점을 한번 적어 볼게요. 저의 강점은 뭐 친화력, 창의력, 열정. 난 아나운서 되고 싶은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거를 적어 볼게요. 사실 지금 장점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크게 장점이에요? 대부분 장점은요 비슷해요. 이제 그 장점 나 4개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친화력이라고 적었어.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친화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여기다가 스토리 하나 적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독거노인 할아버지를 돕는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 사례를 쓸 거예요. 그리고 창의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때 시청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내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열정의 경우에는 제가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TBS 교통방송에서 교통캐스터로 일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마케팅 전략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빨간 옷을 계속 입고 다녔어요. 그 내용을 쓸게요. 그리고 이게 5개 항목이지? 그러면 문제 해결력 하나 쓸게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대학원을 휴학하고 6개월 동안 중국에 가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의 사례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독거노인 할아버지를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친화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83살 되신 분이셨어요. 독거노인 할아버지를 도우면서 사실 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그 한 할아버지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할아버지랑 저랑 거의 베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을 가는데, 2시간 동안 할아버지랑 저랑 정말 하루 종일 그동안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수다를 떨고 와요. 그럼 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 할아버지랑 17, 18살밖에 안 된 젊은 어린 아이죠. 어린 고등학교 아이가 둘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2시간이 정말 훌딱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막 적다 보니까 꼭 친화력만이 여기서 장점일까 생각했을 때, 봉사했으니까 배려에 대해서 쓸 수도 있죠. 또 혹은 뭐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뭐 놀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은 할아버지랑 저랑 놀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아버님이 눈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큰 소리 읽어드리는 것들을 좀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신문을 읽어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런 걸로 따지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와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 관련 경험으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할아버지랑 처음부터 그냥 신문을 읽자 했었던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어떠한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제 창의력이 발달이 돼서 신문을 읽어드리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은 본인이 생각했던 장점 하나로 시작했던 그 사례가 다양한 장점으로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연결되는 그 수많은 장점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 거의 2~3시간에 걸려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써볼 거냐? 저는 지금 5가지의 사례를 말했잖아요. 그 중에 KBS에 지원한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의 의도 뭘까요? 결국 큰 질문의 의도는 결국 너의 능력이 뭐냐를 물어보는 건 맞는데, KBS에 지원한 구체적인 동기, 결국은 뭐예요? 너 아나운서 왜 되고 싶어? 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KBS에서. KBS가 어떤 방송국이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영방송이라는 거죠. 그럼 공영방송은 공영방송 나름의 가치관과 도덕, 국민들에 대한, 시청자에 대한 도덕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를 쓰고 싶으냐면요, 친화력 써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독거노인 할아버지를 도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봉사와 연관이 되는 건데, 실제로 저는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남들보다 더 나으니까 저보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을 처음에 봉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를 도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배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나누어 갖는다라는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KBS의 공통된 나와의 가치관을 뽑아보자면, KBS는요, 공영방송으로서 전 연령대가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더불어서는 소외받기 쉬운 여러 가지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주요 타겟층은 20, 30, 40대일 거예요. 소비가 가능한. 그런데 KBS에서는 실버 계층이라고 해서 아침에 하고 있는 황금연못, 그리고 6시에 하는 6시 내 고향,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실버 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가 잘하나, 혹은 도전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아우르는 시청자층을 위한 방송이기도 해요. 더불어서는 국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클래식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역사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미를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으니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단순하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려고 했던 것들을 접목시켜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에는 직무의 핵심 역량을 말했잖아요. 저는 아나운서의 핵심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창의력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전달력이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뽑을 수 있지만 전 그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뽑자면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창의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창의력이 바로 시청 앞에서 했었던 봉사활동이에요. 빨간 티셔츠를 입고 여기에 이렇게 물음표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길을 묻거나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와서 물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를 했냐면요. 최초의 한국인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라는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고 사진 한 장 같이 찍어도 되냐? 그 팻말 들고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소통이 가능해졌고 소통이 가능한 친구를 만나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어디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물어보거나 혹은 한국에서 가장 가봐야 되는 관광지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저한테 소스를 얻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제 주요 목적이 봉사활동인데 관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버렸던 창의력이 있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쓰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아나운서들이 하는 직무는 비슷해요. 하지만 시청자한테 조금 더 전달력을 가중하고 그 다음에 이해력을 높이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안에서 최대를 발휘해서 방송을 하겠다. 뭐 이러한 역량에 있어서 이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어. 그러면 대부분 뭘 쓰냐?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친구 간에 있어서 싸움이 났어. 그런데 갑자기 뿅 하면서 소통의 달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마치 내가 잘 경청을 해서 들어가지고 해결했다 하는 식으로 히어로송 멘트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오글거려. 별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TBS 교통방송에서 교통캐스터를 하는데 이게 3교대 근무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직 대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랑 제 방송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제가 언니들한테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학생인 거 알고 뽑았으니까 언니들이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본인들도 가정이 있고 본인들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제 수업 시간에 맞추어서만 계속 바꿔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 언니들이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를 봤더니 심야 시간대에 방송을 가장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하고 제가 타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심야 타임은 제가 모두 맡겠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학교에서 수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주 꿀 시간대인 거지. 그런데 이거를 같이 협업하면서 갈등을 해결해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심야 시간에는요 플러스 인센티브가 붙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그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나한테 그 시간대를 다 할애해서 나한테 다 주고 그 대신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간대에 방송을 하는 거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완벽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단어들이야. 협업, 갈등, 차별화, 이런 단어들에 매여 있다 보면 내가 남들하고 다른 게 뭐지?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면은요 없어, 한도 끝도 없어. 나 되게 평범하거든. 그래서 제가 사례부터 놓고 그 사례 중에 차별화되는 요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여기에서 뭘 쓸 거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마케팅 전략론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뭐를 했냐면 교수님이 첫 시간에 딱 들어오시더니 되게 신기하게 이 수업 교실에는 경영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많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총천연색의 컬러의 옷들을 입은 사람이 많네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 처음 봤어. 노란색 옷 입은 사람도 있네. 초록색 옷도 입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캐치를 했죠. 16주 동안 32번 수업이거든요. 32번 수업 동안 나는 무조건 빨간색 옷만 입는다. 그래서 저는
모든 수업에서 만약에 내가 그날 빨간색 옷을 안 입고 나갔어. 그러면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빨간색 티셔츠라도 사가지고 입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16주가 모두 다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때 제가 마케팅 전략론에서 국제적인 마케팅 성공 사례를 쓰라 뭐 이런 시험 문제였는데 제가 A4 용지 4장에 걸쳐서 제가 교수님께 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16주 동안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를 쭉 전략을 펼쳐서 썼던 내용들을 적어서 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 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은 뭐여야 돼요? 아나운서로서의 인재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쓰고 싶냐면 김호정이라는 사람이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속해져 있는 하나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는 김호정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김호정을 기억함과 동시에 KBS라는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장 여기 있죠. 요즘 유튜버, 스트리머 1인 방송. 그럼 여기서 또 꽂힌다? 1인 방송. 이거 꽂히지 마세요. AI. 여기서 꽂히지 마세요. 중요한 거 뭐예요? 변화하는 방송 제작 환경에서 아나운서가 가져야 되는 역할과 가치야. 결국 뭐예요? 앞에 1번 문항이랑 똑같잖아. 아나운서가 왜 되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고 어떠한 가치를 품고 싶은지. 결국 뭐예요? 입사 후 포부잖아. 당연히 입사 후 포부, 뭐에 따라서 써야겠어요?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서 써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뭘 쓰고 싶냐? 방송에서의 트렌드가 다양해졌어요. 유튜브도 있고 1인 방송 스트리머도 있고 SNS를 통해서도 방송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는 AI 아나운서까지 나오고 있어. 그 말은 뭐야?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아졌다라는 걸 나는 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삐삐삐삐 셋입니다. 이런 15마저도 아나운서들이 모두 다 녹화하고 있거든요. 녹음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AI를 만들어서 AI가 맡아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매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방송국이 공중파, 공영방송,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방송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방송은 일방적 말하기예요.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요즘의 방송 트렌드가 1인 스트리머 유튜버를 통해서 다른 시청자들이 우리한테 역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KBS도 유튜버나 1인 방송 미디어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거죠. 해외 방송을 보면서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의 타이틀을 걸고 할 수 있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토크쇼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토크쇼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인들의 능력을 키워서 본인들의 시간들을 조금 더 매진하고 할애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 수 있는 토크쇼 혹은 시사쇼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나운서들은요, 기자가 갖고 있는 취재력 갖고 있어요. 왜? 우리 뉴스 하고 있잖아요. 앵커, 아나운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뉴스 리딩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원고 리딩하는 사람 아니라 원고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뉴스도 쓸 줄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앵커 멘트 아나운서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재력 갖고 있죠. 원고 작성 능력 갖고 있죠. 마찬가지 전달력 당연히 우리 갖고 있죠. 더불어서는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니 PD가 갖고 있는 연출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3가지면 토크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저라면 이 항목에 아나운서가 가질 수 있는 역할이 지금의 방송 트렌드에 맞추어서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쓸 거고요. 그 도입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해서 내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서 쓸 거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서 아나운서의 역할이 더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방송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며 끝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5개 문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문항에 쓰여있는 어려운 말들 혹은 특정 단어들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는 이 5개 문항이 모두 다 추구하고 있는 원하는 답변은 뭐다? 결국
너의 역할은, 너의 능력은, 네가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써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장점 5개를 꼽으시고요. 그 5개가 모두 다 뭐에 관련돼야 돼요? 아나운서와 관련되는 건데, 특히 어떠한 부분? 공영방송인 KBS 아나운서로서의 인재상과 접목되는 부분들을 쓰셔야 한다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작성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 트렌드 얘기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본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부터 쓰지 마시고요. 빈칸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알죠? 새벽 2시 이후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읽으면 오글거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말짱할 때 쓰시고요. 처음부터 책상에 앉아서 쓰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가장 마음 편할 때 핸드폰에 간단간단하게 메모하시고요. 그리고 샤워할 때, 똥 쌀 때 혹은 잠자기 전에 메모하시면서 컨텐츠, 소재부터 먼저 모으시고요. 빈칸에 스토리 작성하시고 그 스토리 작성을 통해서 빈칸 항목들 채워나가시는 거 그렇게 프로세스 만들어 나가시고 다 쓰시고 나서요. 여러분들 다 학원 다니셨죠?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첨삭 해달라고 하시고요. 첨삭 받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첨삭 해달라고 해서 완성하셔서 9월 1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몰릴 거 아시죠? 그때 항공능력시험 결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수 못했다고 울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작성 다 해놓으시고 한글 파일로 옮겨서 맞춤법 검사 다 하시고 글자 수 다 확인하시고 한글로 꼭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KBS에 저장하고 다시 불러드리기 못해요. 그러니까 한글 파일로 저장하시면서 꼭 제 시간 안에 접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탄 준비했는데요. 이제 3탄에서는 여러분들께 1차 카메라 테스트에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가서 시험에 응시하고 오실 수 있는지 1차 카메라 테스트 노하우 여러분들께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자기소개서 나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만드느라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꼭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파이팅!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